하우 여러분, 잠깐 쉬셨죠? 자, 쉬면서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요리, 서양 요리 뭐 다 해서 한국 요리는 한국어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외국에 있는 우리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그런 도구들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에는 아무래도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쓴다. 한국 내에서도 작은 레스토랑에서는 영세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어로 뭐 집게 가져와 뭐 찜기 가져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대형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영문을 많이 사용한다.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고집할 거야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화된 그런 시대에 세계의 그런 네트워크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같이 발맞추어서 우리가 용어도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조리용 소도구, 계량기구, 그리고 운반기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PT 작업을 할 때 사이즈에 맞게끔 용도를 구성해 놨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옮겨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 그림 부분이 조금 사이즈가 좀 벗어나고 깨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고, 그리고 PPT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같이 기록을 하고 설명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조리용 소도구, 조리용 계량기구, 그리고 조리용 운반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사용하는 조리용 소도구, 계량기구, 운반기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 또 조리용 소도구, 계량기구, 운반기구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특징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레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터다라고 하면은 뭘까요? 우리 보통 그레이터다 그러면 사이즈를 얘기할 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갈 때 뭔가 내용물을 갈아낼 때 이 그레이터를 가지고 우리 보통 치즈나 과일, 채소류 등을 갈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 갈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대량의 치즈를 갈 때 치즈 그레이터도 있지만 치즈 그레이터는 단단한 그러한 치즈를 그러한 우리 소량으로 갈아낼 때 많이 사용하지만 이 그레이터는 다양한 용도로 갈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쿠프가 있습니다. 스쿠프는 보통 아이스크림 스쿠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형 연회에 가게 되면 우리 볶음밥을 형태 내서 동그랗게 모양을 내서 일정한 양을 측정하면서 재서 떠서 제공할 때 우리 그 육류를 먹을 때 스테이크를 먹을 때 거기에 탄수화물을 같이 보강해서 물론 감자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볶음밥 탄수화물을 넣을 때 이런 아이스크림 스쿠프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뜰 때 사용한다. 자, 아이스크림 스쿠프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위생적인 부분. 우리 보통 이렇게 뷔페 같은데 연애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보통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놨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하다 보면 유지가 막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가면서 불순물이 위에 뜨고 굉장히 안 좋게끔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일을 하면서 체인지 해주는, 바꿔주는, 교환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소도구들, 도구들, 기구들은 항상 사용을 하고 나서 위생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옆에 우리 보면 용도에 맞는 도마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뭐 육류를 사용할 때는 빨간색 도마를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채소류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흰 도마를 다양하게 용도로 뭐 채소를 썰 때 뭐 다양하게 이용을 하지만 컬러별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위생적인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아무래도 교차 오염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도마, 키친보드를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도마를 사용할 때 재질이 나무인 것들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무를 사용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칼이 닿으면서 파이는 그 홈 부분에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부패하거나 아니면 변질되어서 일반 음식과 함께 교차 오염시키는 그런 균으로 활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우리 칼과 도마, 우리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위생검열 나왔다 그러면 손에 소독제 뿌리고 가만히 있고 그냥 찍어도 위험 농도 수치만큼 나올 정도 손에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 칼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위생검열 지나갈 때까지 얼음 상태로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별로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는 것, 그리고 명시를 하면서 명시를 해놓고 뭐 어떤 사람이 나만 지켜서 사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공간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독을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시를 해놓고 서로 익혀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 스토리지 렉이 있습니다. 푸드 스토리지 렉은 식자재를 보관하는 그냥 렉이다, 얹어놓는 선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선반을 이용해서 우리 식재료를 보관할 때 우리 위생검열 나오면 손에 있는 세균 이런 부분도 많이 걸리고 뭐 기름때 이런 것들 뭐 위생 상태, 청소 정도도 많이 보지만 또 위험성 있는 것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그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푸드스토리지 렉에 우리 그 각종 재료들을 보관을 할 때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눈에 잘 보일 수 있고 항상 선입선출하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유통기한 안에, 유효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걸리더라도 위생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피해, 이런 정지도 정지지만 또 책임자는 또 처벌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항상 잘 식재료를 보관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릭 프레스가 있습니다. 갈릭 프레스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 사용할 때 뭐 소량을 사용할 때는 그냥 칼을 가지고 다져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때 용도에 맞게끔 빨리빨리 사용할 때는 갈릭 프레스를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갈아서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그렇지만 이런 갈릭 프레스를 우리 그 소독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이유는 그때 식재료 마늘을 갈아서 다져서 쓰는 그런 요리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런 것을 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다져놓은 갈려져 있는 그러한 마늘을 가지고 사용할 때 완전히 맛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 실습하면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 이런 소독을 용도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핸드 블렌더가 있습니다. 핸드 블렌더는 우리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표현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곱게 갈 때 사용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식재료를 믹서는 우리 식재료를 믹서에 옮겨 담아서 갈아줘야 되죠. 갈아주지만 핸드 블렌더는 그 안에 용기에 있는 내용물들을 직접 블렌더를 넣어서 갈아주는 형태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간편한 일이 2번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 핸드 블렌더도 마찬가지로 칼날에 붙어 있는 이물질들을 잘 소독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 블렌더도 우리 할 때 튀는 것 주의를 해 줘야 되고 또 베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팬이 있습니다. 호텔팬은 뭐 다양한 용도의 그런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칸칸이 넣을 수 있도록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용기이다.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스테인리스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펜 가져와 그러면 이런 사각 트레이 모양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버베드가 있습니다. 레버베드는 우리 보통 보면 김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김발에 말아서 사용을 한다. 김발 다양하게 씁니다. 우리 초밥을 할 때 일식에서 사용하고 우리 한국 요리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레버베드, 우리 김밥을 만들거나 둥글게 모양을 잡을 때, 단단하게 잡을 때 사용하는 거 우리 레버베드다. 김발은 레버베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랍스터 크래커가 있습니다. 랍스터 크래커는 랍스터를 분리해서 그 안에 살을 제거할 때, 그리고 그 껍질 부분을 부실 때, 조금 잡을 때,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잘 빠져나오죠. 우리 보통 다른 용기 민지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힘이 과하게 가해져서 그 안에 있는 살이 부셔지고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할 때 랍스터 크래커는 우리 바닷가재를 손질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양한 레들이 있습니다. 국자예요, 국자. 스톡, 소스, 습 등을 뜰 때, 저을 때 사용을 하는 것. 우리 레들이다. 레들 영어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츠 크래커가 있습니다. 너츠 크래커는 말 그대로 단단한 어떤 견과류의 껍질을 제거할 때, 압력에 의해서 껍질을 제거할 때, 으깰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도구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머핀팬이 있습니다. 머핀팬. 우리 머핀을 오븐에서 구울 때 그 형태 모양을 그대로 잡아주면서 구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오작이 나올 수도 있네요. 우리 촬영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못한 부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초에 얘기했듯이 이런 파일이 핸드폰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깨져서 나오는 거, 그림 파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깨지는 거 여러분들이 PPT 자료를 보면서 조금 체크를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테 몰드가 있습니다. 파테 몰드는 이전에 연해 주방에서 원가를 줄이면서 조금 풍성한 음식을 제공할 때 한 80년대에는 이 파테 몰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파테의 그 형태를 유지해서 모양을 굳혀서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나가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용기가 안에서 집게로 해서 손잡이를 두고 들면은 밑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쑥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몰드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돌린이 있어요. 그 옆에 만돌린은 우리 얇게 혹은 벌집 모양으로 잘라낼 때, 슬라이스 할 때, 우리 감자칩 모양 구멍 뻥뻥뻥 뚫린 거 우리 잘라낼 때 이 만돌린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메쉬 스키머가 있습니다. 메쉬 스키머는 우리 음식물을 걸러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이프 렉이 있습니다. 나이프 렉은 말 그대로 나이프를 꽂아두는 그러한 도구이다. 보관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쭉 널어 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 물기, 습기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고 또 우리가 상해를 입을 수 있지만 이런 렉을 이용해서 꽂아 놓으면 더 정갈하고 우리 깔끔해 보이고 또 위생적으로도 좋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밑 텐더라이저가 있습니다. 밑 텐더라이저는 말 그대로 우리 육류를 우리 모양을 형태를 잡을 때 너무 두꺼울 때 그렇지만 이 밑 텐더라이저를 사용할 때는 항상 거즈를 싸서 두드리는 것이 좋다. 아니면 이 밑 텐더라이저가 보면 일자도 있지만 민자도 있지만 울퉁불퉁하게 형체가 잡혀있는 모아주는 그러한 형태로 잡혀있는 양쪽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이다 보면 살이 헤어지거나 살이 튀거나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양을 거즈로 잡아주고 상태에서 눌러서 형태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서도 형태가 흐트러질 수가 있죠. 우리 구울 때 수축되죠. 육류 수축되면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아니면 내용물을 속에 넣고 감싸서 그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하는, 옆에 보면 명주실, 우리 조리용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스테이크 만들 때, 우리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모양 이렇게 묶을 때 우리 묶어가지고 형태에 틀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모아둔 스테이크를 그 모양, 원형 모양 그대로 사용해서 맛깔스럽게 구워내던, 그렇게 묶는 그 실이 명주실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조리용 실입니다. 자, 그리고 퍼포레이티드 호텔팬이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보면 물기를 제거할 때 앞에서 호텔팬을 밑에 호텔팬을 놓고 그 위에 퍼포레이티드 호텔팬을 얹어서 사이즈가 규격이 거의 맞게끔 나옵니다. 그러면 물기를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기를 빼고 잠시 계속 지켜볼 수 없으니까 그대로 보관할 때, 물기 제거할 때 구멍을 뻥뻥뻥, 우리 꼭 그 식힌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다양한 그런 페스트리 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트리를 모양을 내서 커터할 때, 잘라낼 때 사용하는 푸티 페스트리 커터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파이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파이펜이라 해서 우리 파이류를 만들 때 사용하지만 식재료를 우리 보관할 때 사용하게 돼요. 우리 보통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커링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의 심을 제거할 때, 안에 있는 단단한 심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자팬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피자팬. 자, 우리 보통 두툼한 그런 피자를 구워낼 때 피자팬을 사용한다. 우리 오븐을 사용할 때는 피자팬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화덕을 이용해서 구워낼 때는 피자팬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바닥에 우리 피자 삽을 가지고 떠서 넣어서 돌려가면서 익혀내는 그런 형태 화구도 나중에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테이토 매셔가 있습니다. 포테이토 매셔는 삶은 감자를 으깰 때 우리 보통 보면 막 수저로 막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으깨고 하는데, 이런 포테이토 매셔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으깨면서 찐득찐득하게 우리 압착되지 않고 눌려지지 않고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대가 있습니다. 밀대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밀대, 이 손잡이에 있는 밀대는 밀면 그 안에 있는 몸통이 돌아가면서 그대로 우리가 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이지만 우리 손으로 미는 밀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죽이나 음식을 밀어서 넓게 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롤커터가 있습니다. 롤커터는 구운 피자나 제과용 얇은 반죽들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옆에 보면 삶은 감자를 곱게 으깰 때 사용하는 포테이토 라이서가 있습니다. 포테이토 라이서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 감자를 넣고 누르면 쭉 해서 으깨지는 그러한 도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패츌라는 다 아시죠? 레버 스패츌라, 고무주걱으로 음식물을 혼합하거나 아니면 긁어 모을 때 사용하는 스패츌라가 있다. 스크래퍼는 자르거나 뭔가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죠. 자, 그 옆에 보면 오이스터 라이프가 있습니다. 오이스터 라이프는 우리 어떤 조개류, 폐류의 그 부분 껍질을 제거하고 그 안에 알을 딸 때, 굴껍질을 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오이스터 라이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그런 깍지와 그리고 패스트리 백 노즐 세트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즈, 모양, 문양에 따라서 내가 용도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스포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메인 요리나 아니면 음식이 나올 때 보통 소스를 뿌려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 요리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물을 더할 때 소스에 어떤 매운맛을 매콤한 맛을 더할 때 이런 소스 포트를 이용해서 따로 곁들여서 나오는 형태, 내가 원하는 만큼 뿌려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뿌려서 먹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구, 소스를 담는 용기가 바로 소스 포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실리콘 브러쉬가 있어요. 실리콘 브러쉬는 일반적으로 우리 털이나 이런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지 않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이나 소스 등을 볼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붓을 사용하게 되면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이물질들이 붙거나 타착돼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위생상으로 안 좋게끔 컴플레인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린 몰드, 다양한 둥근 반원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찬 음식에 사용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형태를 잡아서 구워서 사용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찬 음식을 많이 할 때, 테린을 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를 유지해서 담아놓고 그리고 찌임기에 얹어서 찌어서 그 형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썰어서 나가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롤이 있습니다. 패스트롤은 앞에서 봤던 짤주머니 패스트리 팩의 그런 앞에 사이즈에 맞게끔 다양한 용도로 모양을 내서 사용하는 우리 깍지라고 모양 깍지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슬로티드 스푼이 있습니다. 슬로티드 스푼은 우리 삶거나 아니면 익힌 것을 액체에서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내용물이 떠지고 그 밑에 그렇지만 내용물이 어떤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그런 이런 그 스푼의 그런 형태가 닿지 않도록 모양이 베이지 않도록 하는 매끈하면서 구멍이 뚫리면서 수분은 빠지고 내용물만 건질 수 있는 스푼이다라는 거. 페퍼밀이 있습니다. 페퍼밀은 삶거나 익힌 액체에서 분리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자, 페퍼밀은 후추를 갈 때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도구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수정해서 PPT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달팽이 집게. 우리 프랑스어 요리하면 우리 달팽이 요리를 또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달팽이 요리를 먹을 때 달팽이 내용물을 속에서 껍질에서 분리할 때 달팽이 껍질을 짚는 그러한 도구이다. 그래서 스넬 텅이다라고 얘기하는 스넬 텅이다라고 한다는 거. 집게는 텅입니다. 그래서 스넬 달팽이 껍질을 잡는 그런 도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레들, 소스 레들, 스톤 레들 다양한 용도로 사이즈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실리콘 베이킹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븐에 넣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트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양한 음식 꼬지가 있죠. 꼬지는 우리가 어떤 꼬치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음식물을 꽂아서 식재료를 꽂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스키머는 끓일 때 생기는 거품 그리고 찌꺼기를 제거할 때 위에 있는 것을 거품을 떠낼 때 쓰는 것 그러한 도구가 스키머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에 보면 샤프닝 스톤이 있어요. 샤프닝 스톤은 말 그대로 우리 칼을 앞 시간에 우리 했던 그 칼을 갈 때 이 스톤도 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조금 칼의 그런 모양을 잡아주는 형태를 잡아주는 스톤과 그리고 날을 세우는 스톤 이런 여러분들이 적겠어 이런 형태를 보면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날을 세울 때 그리고 약간 회색 종류를 띠고 있는 좀 어두운 빛을 띠고 있는 그런 스톤은 대부분 좀 거칠어서 이런 틀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틀을 잡고 날을 세우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샤프닝 스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웨이브 롤 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반죽이나 과일 그리고 채소 등을 모양내서 자를 때 사용하는 커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시푸드 롤 세트가 있습니다. 시푸드 툴 세트 우리 보면 게 등의 껍질을 제거하고 살을 패낼 때 우리 보통 보면 우리 해산물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런
집게류를 같이 구비를 해놓고 안에 있는 내용 각각 류의 안에 있는 살을 빼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그런 세트이다. 그래서 시프트 툴 세트이다 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트러싱 니들이 있습니다. 트러싱 니들은 육류를 조리용실로 꿰맬 때 앞에서 봤던 명주실을 껴서 모양을 내서 속까지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바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콜키친 등이나 섬세하게 우리가 식재료를 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피셋이 있다. 피셋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즘에는 피셋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고객들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 모양을 내서 얹거나 담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지만 이제는 이런 모양을 내는 것에 더 예술적인 가치를 느낀다라는 그런 고객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 스크루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보면 이 스크루, 굉장히 이런 스크루, 와인을 따는 이런 도구들도 우리가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해외여행 가면 꼭 이런 스크루에 꼭 꽂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장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예전 것부터 현재 것까지 다양한 스크루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리할 때도 와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펜이 있습니다. C펜은 호텔펜하고 다르게 호텔펜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높이가 있지만 C펜은 낮은 그런 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C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C펜 가지와 호텔펜 가지와 뭘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요리를 사용해요. 식재를 담고 보관하고 이동하고 요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샤프닝 스틸 앞에서 했었고요. 소울 스푼이 있습니다. 소울 스푼은 요리할 때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다양한 스푼, 소스를 긁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간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간을 본 다음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다시 간을 보게 됩니다. 또 고객들이 볼 때는 웬만하면 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스트레이트 스패츌러는 아까 스패츌러는 기역자로 휘어질 수도 니은자로 휘어질 수도 있지만 일자로 된 스패츌러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습 거름망은 적은 양의 소스나 어떤 습을 거를 때 내용물을 거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양념통, 우리 소금이나 후추 이런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러플 슬라이서, 우리 보통 보면 트러플 버섯, 굉장히 고가의 송이 버섯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로버섯을 갈아서 쓸 때 트러플 슬라이서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채칼, 우리 보통 보면 일식을 많이 먹어보시면 그 회 밑에 신선한 회 밑에 깔려있는 무채 같은 거 우리 길게 모양 그대로 깎아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스플레 디쉬는 스플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자, 그리고 조리용 계량기구를 보면 우리 온도계, 그리고 염도계, 그 밑에 보면 당도를 측정하는 당도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찍어보지 않고 적외선으로 체크할 수 있는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적외선 온도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량기구는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메저링 스푼이 있고 또 우리 스푼으로 해서 우리가 무게를 잴 수 있는 우리 스푼 저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저링 컵, 다양하게 계량할 수 있는 사이즈에 맞는 그런 컵이 있고, 그리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일렉트론 스케일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울도 있다라는 거. 우리 보통 보면 이런 전자저울을 이용하는 게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적으로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고객들에 제거할 때, 여러분들 요즘 보면 이런 무게 같은 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런 것들 중량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반기구를 보면 디스트롤리가 있어요. 디스트롤리는 우리 대형 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또 보관할 때 이런 플랫을 넣어서, 접시를 넣어서 깨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또 이동할 때 외부에 행사가 있을 때 넣어서 잘 기스가 나지 않도록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이다, 운반기구이다. 접스트롤리는 우리 샐러드나 디저트를 층층이 담아서
층층이 담아서 50개, 100개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빨리 운반하고 서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접시 트롤리가 있다. 또 키친카트, 여러분 키친카트 많이 보셨죠? 음식을 얹어서 끌고 다니는 것. 그리고 로스비프 트롤리는 우리 보통 보면 손님 앞에서 직접 가서 오픈시켜서 식기 전에 썰어서 제공을 할 때, 내용물을 제공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바퀴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L타입 카트는 보통 식재료를 운반하고 날릴 때 이 L타입 카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아킬레스건, 앞에 물건을 적재를 너무 우리 시선보다 높게 쌓으면 안 돼요. 앞에 보는 이동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을 때 부딪히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시고 너무 높게 싸지 않도록 시선이 가려질 정도로 높이 싸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트펜 트롤리가 있습니다. 시트펜 트롤리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앞에서 보았던 시트펜을 층층이 꽂아서 그 안에 내용물을 넣고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그러한 도구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조리용 소도구, 계량기구, 운반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도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 많이 사용하는 뭐 호텔펜, 시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계량 스푼 뭐 이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다양하구나 라는 것 기억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보셔도 비슷한 용기로 되어 있는 것들 많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꽂아 놓을 수 있고 보관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운반 기구들도 다양하게 있다. 그렇지만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플랫을 쭉 꽂아서 아니면 C펜을 쭉 꽂아서 준비를 하고 보관을 할 때는 항상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드라이 되지 않도록 랩핑을 해서 전체를 또 랩을 합니다. 랩을 해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리용 기구와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